김구 유엄한 비망록이라는 제목이 오늘 이제 정황희 박사가 소개한 그걸 제가 봤습니다. 거길 봤더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김구에 관해서 이제 막연한 이 사람은 민족의 통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그렇지만 미국이 남한을 이렇게 해방시키고 또 소련이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을 해방시킨다고 하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냉전으로 가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그 국제정치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한 사람은 이승만이지만 김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민족은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낭만주의적인 어떤 이상에 사로잡혀서 북한까지 가서 남북 협상을 하다가 결국 김일성한테 이용당하고 돌아온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문서를 봤는데 그 문서의 내용을 보면 오늘 정 박사님이 설명하겠지만 실제 어이없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엄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장개석의 완전히 신복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쓰면은 주한 중국 대사가 내정돼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는 유엔 한국위원단의 중국 대표로 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를 장개석 정부를 대표하는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센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구를 찾아갑니다. 1948년 7월입니다. 48년 7월이면 48년 5월에 50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섰죠. 그리고 국회가 서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게 48년 7월 며칠이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게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하는 과정에 이제 장개석의 어드바이스를 김구에게 전하는 사명을 띠고 유엄한이라는 사람이 김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시작을 한 2페이지밖에 안 되는 건데 시작할 때는 옛날에 이제 김구가 중국에서 임시정부 할 때 유엄한과 김구의 아들 김신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김구 당신이 임시정부 할 때 내가 당신 아들하고 친구라서 그때도 인사를 드린 적이 있고 지금도 그 김신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지낸다는 식으로 시작하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이제 장개석 총통도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장개석 총통은 당신한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당신이 돕고 다음번에 당신이 대통령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내가 당신한테 전한다. 라니까 김구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구가 다음번 대통령을 하고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권력도 바뀌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독립운동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정통성을 세워서 나라가 지속되는 순서로. 그래서 장개석이 그런 충고를 한다는 사실을 유엄한이 김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구가 대답하는 게 당연히 저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제안은 고맙다. 근데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하겠다. 이러저러한 이유가 그냥 상식적인 기준에서 나올 수 있는 말로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읽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이없는 말이 뭐냐면 내가 48년 50선거 직전에 48년 4월 달에 남북 협상한다고 평양에 다 가잖아요. 김구랑 김규식이. 가서 남북 협상할 때 내가 북한 가서 봤더니 북한의 군대가 너무나 강고해서 남한이 나라를 세우고 아무리 나라를 세운 후에 군사력을 강화해도 북한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소련이 북한을 도와서 지금 북한의 군대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남한에서 지금 국회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곧 쳐들어오면 우리 나라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유엄한이 당신 다음번 대통령 하는 게 어떠냐. 이승만을 돕고 이번에는. 안 도왔잖아요. 그때 안 돕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러 간 사람한테 김구가 되받아 치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도와봐야 소용없다. 왜냐하면 남쪽에 세우는 이 나라는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질 거다. 그래 놓고 김구가
남북 협상 끝나고 와서 하는,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속마음이 48년 7월에 서류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48년 이제 4월에 갔다가 실패하고 50선거가 끝나고 5월 말쯤인가 김구가 발표하는 성명서에 보면 그러니까 남과 북의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국 군대 철수를 주장하고 한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북한은 이미 군대가 세서 남한이 나라 세워봐야 북한군이 내려와서 남한을 먹을 거니까 외국 군대 빠지라는 이유는 바로 이 속마음이 관철되는 과정에 그냥 포장용으로 나온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문건을 처음 보면서 이게 진짜 김구가 한 말인가. 이런 말을 우리가 아는 김구가 지금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김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조갑재 선생이 그 문건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조갑재 선생이 글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조갑재 선생하고도 연락을 해서 야, 김구가 이런 사람인지 저는 이제 지금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조갑재도 뭐 자기도 그거 보고 충격 먹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구의 실체를 내가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다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영화에서 제가 그 위험한 문건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그 김덕영 감독이 그 영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김구가 위선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 위선자라는 얘기를 하는 배경이 되는 문건이 바로 이 김구 위험한 비망록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사진이 그 48년 4월에 이제 이 새파란 김일성을 김구가 이제 따라 들어가면서 그 무슨 남북 대표자 연석회의인가 하는 회의장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거. 내가 이거를 쓸 때는 이 사진밖에 못 구했는데 지금 우리 정한계 박사가 뭐 사진을 많이 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중국 대표라는 거는 유엔 한국위원단 중국 대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김구 위험한 비망록에 보면 to be kept in strict secrecy, 그러니까 절대 비밀이다. 그리고 뭐 위험하니 찾아가서 하는 얘기고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쇼크를 받았습니다. 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동안 이 통일을 갈구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뭐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김구가 왜 저렇게 됐느냐. 김구가 한동안은 이승만이랑 손잡고 뭐 반공운동에도 굉장히 앞장서고 했잖아요. 근데 김구가 왜 저렇게 됐냐에 대해서 저보다 정한계 박사가 훨씬 더 센 해석을 하시던데 일단 해방전국에 김구가 돌아와서 이승만과 손잡고 반탁운동한 것까지는 사실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반공주의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반공주의자가 지금 저렇게 김일성의 군대를 보고 그 김일성의 군대가 남한에 와서 도저히 남한은 대적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남한은 세울 필요도 없는 나라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그 북한의 공작이 있는데 그 공작을 한 사람이 성시백이라는 아주 유명한 간첩입니다. 김일성이 직접,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좌익들 부포가 남한에는 박헌영이 있었고 북한에는 김일성이 있는데 박헌영과 김일성은 처음에는 박헌영이 김일성보다 더 조직도 세고 더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소련이 김일성을 선택하면서 박헌영은 점점 쪼그라들고 남한에서 버티지도 못하고 결국 북한으로 가죠.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박헌영이 이제 아직 같이 있을 텐데 그러다가 결국 박헌영은 제거당합니다. 6.25 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인가 제거되죠. 하여튼 박헌영, 그러니까 남한에는 그래서 박헌영의 남노동파와 좌익에서 박헌영의 남노동파와 북한의 김일성을 따르는 북노당파가 섞여 있습니다. 북노당파는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고 전부 북한에서 직접 이제 지시를 받는데 그 지시하는 제일 중요한 통로가 성시백이에요.
근데 성시백이라는 사람은 뭐 이따가 우리 정 박사님이 잘 설명을 하겠지만, 어디 갔지? 성시백 사진. 예, 이렇게 이제 잡힐 때 이런 식으로 50년 5월 26일, 6.25 직전에 잡힙니다. 이 성시백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정 박사님이 이따 잘 설명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당시 같이, 성시백과 같이 간첩 일을 하던 사람 중에 나중에 그걸 북한에 넘어간 서영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김구를 포섭하고 김규직을 포섭하고, 근데 포섭하는 방법은 이제 김구가 목표면은 김구의 측근에 있는, 김구를 돕는 그 당시 조완규, 엄황섭 이런 김구의 최측근들을 먼저 포섭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김구를 포섭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접근 과정에서 서영해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서영해는 이승만이 코리안스 인 만추리아라는 이 1933년에 제네바에 가서 그 일본이 그러니까 국제연맹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그 국제연맹 회의에서 토의할 가장 중요한 의제는 국제연맹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리튼이라는 사람을 단장으로 하는 만주가 어느 나라 땅인지를 조사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만주가 원래는 중국 땅이었다가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면서 이제 만주에 대한 종주권을 중국은 중국대로 주장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주장을 하니까 국제연맹이 그렇게 분쟁이 생겼으니까 국제연맹이 만주의 관할이 어느 나라인지를 역사적으로 뭐 정치 경제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라 그러는, 그래서 국제조사, 말하자면 무슨 특별한 조사위원회를 하나 만듭니다. 그 위원회의 단장이 리튼이라는 영국 무슨 귀족인데, 그 사람들이 만든 보고서가 리튼 리포트라고 불리는 만주에 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만주는 중국 땅이다라는 결론을 해요. 그래서 그걸 국제연맹 본회의에 붙여서 이 리튼 보고서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채택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1933년에 그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입니다. 그 국제연맹 회의에 이승만이 가서 만주가 중국 거지만 만주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만주를 점령하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이 갈등하고 그러는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만주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그러면서 한국을 독립시키면은 만주 문제 해결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게 이 책입니다. 코리안스 인 만추리아. 저 책을 출판해 준 게 서영해예요. 그 당시에 스위스 어딘가 프랑스 어딘가에 이제 조그만 출판사라는 운영을 하는 서영해가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를 거쳐서 이제 유럽에 가서 활동하던, 서영해가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승만의 협조자였어요. 이승만이 저 책 내는데 그 출판사 사장으로 도와주고 했는데, 그 서영해가 나중에 북한 김일성한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남한에 와서 성시백과 함께 남한에 있는 한독당이나 그 당시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 좌우 합작, 남북 연합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자, 통일 지상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포섭하는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검거한 게 나중에 오제도입니다. 오제도가 이걸 다 검거해가지고 이제 성시백이 잡아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성시백을 김일성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나를 보여주는 북한 신문입니다. 노동신문 1997년 5월 달인데,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 성시백에 관한, 이게 한 면의 상단인데 신문 전체가 성시백을 추모하는 글로 덮여 있는 건데, 제가 이 전문을 오늘 소개를 좀 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겁니다.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 이게 97년 9월 20일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일성이 성시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문건입니다. 그래서 온갖 잡다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김일성 동지가 92년 12월에 성시백 동지에 대해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시를 했다. 성시백 동무는 나를 위해 자기 당과 자기 수령을 위해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잘 싸운 충신이다. 이 세상에 이렇게 충실한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배경과 온갖 거를 설명을 하는데 중간 건 다 뛰어넘고 중요한 것만 제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해방 직후 임정계열의 반일 독립운동자로서 남조선에 귀국한 성시백 동지는 서울 장안에서 여러 상사를 움직이는 부유한 그러니까 뭐 종합상사할 때 상사죠. 그러니까 무역회사. 팔자수행을 기르고 고급 중정모를 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그는 빠른 시일 안에 우익 및 중간정당, 단체들, 미 군정청과 적의 통치 수뇌부, 괴뢰 경찰과 첩보대, 괴뢰 군부, 심지어는 괴뢰 제외 대표부들에게까지 산하 조직을 꾸려놓은, 말하자면 간첩을 심어놨다는 얘기죠. 이리하여 성시백 동지는 적들까지도 후에 비명을 치며 북로당 남반부 정치위원회라고 불렸고 일명 성시백 조직이라고도 한 지하혁명 조직을 미제 식민 치하의 남조선 땅에 깊숙이 뿌리를 박게 하였다. 맞아요. 김일성이 공인하고 있는 남파 직파 간첩이에요. 성시백은. 김일성이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노동신문에서. 성시백 동지는 조직이 꾸려지고 공작 거점들이 도처에 마련이 되자 먼저 선전 공작에 힘을 넣었다. 그는 조선중앙일보를 창간한 데 이어 광명일보를 비롯한 10여 종이나 되는 신문들을 경영하여 선전 공작에 이용하였다. 서울 한복판에서만 아니라 보란듯이 영어, 중어, 프랑스어로 된 해방조선과 조국통신을 발행하여 국제편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들에 배포함으로써 경영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해외까지 널리 선전하였고 분열주의자들의 매적기를 만천에 고발했다. 말하자면 해방 전국의 언론 매체는 다 성시백이 뒤에서 주무르고 있고 그 당시 매체들은 다 좌익들 손에 넘어갔다고 봐도 틀림이 없고 오늘날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저렇게 돼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뭐 뉴욕 타임즈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시백 동지가 통일전선 공작을 벌이던 시초에 있었던 일이다. 남조선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중간 세력을 쟁취하는 문제. 이게 이제 그 북한 중심으로 하느냐, 남한 중심으로 하느냐,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논쟁이 된 문제인데, 이게 이제 통일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미제와 그 주거들은 어떻게 하나 중간 세력을 저들 편으로 돌려세우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었다. 성시백 동지는 이에 대처하여 중간 정당, 단체들을 반미 자주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대회에 결속시키기 위한 사업에 몰을 박았다. 그는 당시 남조선의 중간 정당, 단체들 가운데서 제일 영향이 강한 근로인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을 보수하는 데 힘을 들여 4개 정당을 통일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김구하고 구체적인 관계가 나옵니다. 수령령의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이게 성시백입니다. 극단한 반동분자로 있던 김구 선생을 돌려세우는 사업체에도 큰 힘을 이게 김일성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 저 성시백을 통해서 김구를 돌려 세웠다. 성시백 동지와 김구 선생은 남다른 인연이 있다. 아까 얘기한 상해 임시정부의 간판 달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한다는데 성시백 동지는 김구 선생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게 지금 김구한테 성시백이 김일성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주신 분인데 김일성 장군님을 직접 찾아뵙는 것이 어떤가 한다. 최근에 이북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우고 민족 자주역량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대표자들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때 대한 제의를 내놓았는데 맞아 남북 연석회의에 또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이래서 김구가 북한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거사가 성사되기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김구가 하는 말이 자네 말에는 반박할 여지가 하나도 없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이라면 무조건 경원시하며 적으로 규정한 이 김구를 북의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반가워할 리가 없지 않은가. 이게 이제 김구의 걱정인 거죠. 그랬더니 그게 선생님의 고충이지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회의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김구, 김규식에 보내는 초청장만은 성시백 동지가 직접 전달하도록 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 성시백 동지는 김구에게 선생님은 전번에 북의 공산주의자들이 과거를 불문에 붙인다는 것을 무엇으로 담박했냐고 물으셨지요.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반공운동한 것을 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북의 공산주의자는 선생님의 애국 충정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고 지나간 일들을 모두 백지화할 것이라고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시백 내 말이 아니고 다만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네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내가 바로 성시백,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성시백이 김일성의 특사라는 걸 밝히지는 않고 있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가 바로 김일성의 특사다라고 성시백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시백 동지가 일어나서 김구 선생에게 엄숙히 초청장을 전달하였다.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백범 선생에게 보내시는 남북 연석의 초청장입니다. 그 순간 감옥하고 고집스럽던 김구 선생의 얼굴이 감격과 흥분으로 붉어졌다. 김일성 장군께서 그처럼 믿어주실 줄은 내 미처 몰랐습니다. 장군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기어이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내 이후로는 다시 이런 일구이연하는 그런 추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성시백한테 포섭돼서 북한으로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용당하고 와서 이제 그 이후에는 남한이라는 나라는 이승만이 세우는 남한이라는 나라는 세워봤자 곧 북한의 군대한테 먹힐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북한 문건에 노동신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보세요. 성시백 동지는 48년 가을부터 남조선 괴뢰 국회 공작에 힘을 넣었다. 괴뢰 국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분파들이 있었다. 그 분파들 간의 싸움을 여기가 국회 안에 민족적 감정과 반미를 해주는 국회의원들로 진지를 붙여 여기에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부서져 반미 괴뢰세력의 형성에 공작을 벌였다. 국회 부의장과 수십 명의 국회의원을 포섭하는 상황. 이게 김약수랑 그 국회 프라치 사건 얘기하는 거지. 국회의원단에서 외군 철회 요청한 남북 평화통일. 이거 보세요. 외국군 철수하라고 하고 평화 얘기하는 게 지금 4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